자, 오늘 들여다볼 기업은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매일 타는 그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 맞아요. 그런데요, 이 회사가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회사가 미래 도시의 열쇠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좀 과장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냥 제조업체로 보느냐 아니면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혁명을 이끄는 플랫폼 기업으로 보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투자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그 답을 찾아가 보시죠. 현대 엘리베이터가 그리는 미래, 그 중심에는 수직 이동성, 영어로는 vertical mobili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람을 위아래로 옮기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건물 밖에서는 하늘을 나는 택시, UAM 같은 것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정말 거대한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그 이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수직 이동선이라는 비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제조업체를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멋진 미래 비전, 믿고 투자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겠죠? 보고서에서 콕 집어주는 핵심 투자 포인트, 그러니까 이 회사를 좋게 보는 이유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38.9%. 이게 뭐냐면 현대 엘리베이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위 자리를 무려 18년 연속으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절대 강자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뭘 의미하냐면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벽 같은 거죠. 전국에 쫙 깔린 서비스망, 그리고 현대라는 이름이 주는 그 믿음,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는 한번 설치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보수 수익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다 합쳐져서 경쟁사들이 절대 뚫을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성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 동력들입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UAM 이착륙장 사업,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정류장이죠. 그리고 배달 로봇이 알아서 타는 스마트 엘리베이터, 또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엄청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까지. 현재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오래된 엘리베이터들 교체해야 하는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점. 이것도 무시 못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이건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일 겁니다. 50% 이상. 이게 뭐냐? 현대 엘리베이터가 2027년까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돈의 비율, 즉 주주 환원율 목표입니다. 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정도 수치를 약속하는 건 정말 파격적인 거죠. 이 50%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배당금도 팍팍 늘리고 회사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랑 주주들 가치를 높이려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정말 우리 편이구나 하는 확실한 신호를 받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각을 딱 바꿔서 현대 엘리베이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리스크 요인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근거는 또 뭐가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가 꼽는 리스크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부 리스크. 이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처럼 회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죠. 다른 하나는 내부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경영권 다툼을 했던 쉰들러라는 회사가 아직도 지분을 들고 있다는 문제 같은 거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이 2가지를 다 저울 위에 올려놓고 봐야 합니다. 내부 리스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4.25%. 과거에 사이가 안 좋았던 이대주주 쉰들러가 아직도 이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주식들이 언제 갑자기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오버행 리스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오랫동안 침체에 빠지고 거기에 쉰들러가 가진 지분 폭탄까지 터지는 경우, 바로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덮칠 때가 이 투자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아주 명확한 경고죠. 네, 좋습니다. 장점도 봤고 리스크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과연 현대 엘리베이터의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밸류에이션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PER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글로벌 경쟁사인 오티스나 쉰들러는 이게 24배, 심지어 31배에 달해요. 그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요, 고작 12배 수준입니다.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데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이 대목에서 보고서가 아주 인상적인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바로 가장 싼 1위 기업. 어때요? 귀에 쏙 들어오죠? 각자 자기 시장에서 1등하는 회사들 중에 주가가 제일 싸다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 그리고 미래 성장성까지 다 더해서 보고서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는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입니다. 이게 여러 분석을 거쳐서 나온 최종적인 가치평가 결과인 거죠. 이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랑 비교하면 대략 한 15에서 20%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주가만 봤을 때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짭짤한 배당 수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너스가 더 있는 셈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을 다 모아서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투자 판단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 저울 위에 한번 올려보죠. 한쪽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아주 무거운 추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건설 경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쉰들러 지분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저울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저울은 결국 긍정적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매수, 즉 buy입니다. 물론 아까 봤던 리스크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의 이 저렴한 가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과 주주들을 위한 정책의 가치가 그 모든 리스크를 덮고도 남는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보고서는 투자자 유형에 따라서 전략을 나눠서 조언합니다. 만약 새로 들어가실 분이라면 주가가 좀 떨어질 때 나눠서 사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회사의 약속을 믿고 길게 보고 가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원자재 가격이나 쉰들러 지분 관련 뉴스는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과 미래 성장 비전을 무기로 요즘 우리 증시의 가장 큰 화두죠.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주가가 직접 보여주겠죠.